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뉴욕에서 6년째 살고 있는 디자이너 겸 유튜버 쭈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뉴욕의 살인적인 물가에 대해서 집세, 교통비, 식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아주 깨알 같은 디테일과 함께 정보를 드렸잖아요. 오늘 영상은 제가 지난 영상 마무리할 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좀 이어지는 영상이에요. 과연 어떻게 살면 뉴욕에서 한 달 생활비 500만 원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살면 한 달 100만 원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비교 체험 극과 극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진짜 좀 더 찰떡처럼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본 결과 갑자기 그 Almost Paradise 꽃보다 남자가 딱 생각이 난 거죠. 이것도 요즘 어린 애들은 모르려나? 아무튼 준표의 삶과 잔디의 삶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케이스 둘 다 식비, 집세, 교통비 이렇게 세 가지만 카운트가 된 상황이고요. 그 외에 뭐 쇼핑비, 문화생활을 즐기는 비, 인터넷, 전화, 전기세, 기타 등등 이런 유틸리티비 같은 거는 하나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뉴욕의 아주 살인적인 물가에 대한 저의 첫 번째 영상을 아직 보시지 않은 분들은 바로 이 카드 위에 아니면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클릭하셔서 그거를 먼저 보고 이 영상을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들어온 김에 구독 한번 해줘요. 자, 먼저 준표의 삶으로 가봅시다. 꽃보다 남자에서 구준표. 그는 솔직히 너무 부자예요. 고등학생 주제에 좋아하는 여자를 위하여 삶까지 사버리는 그런 스케일이니까. 그런 그가 뉴욕에서 산다고 막 계산기 두둥겨가며 가격을 따지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좀 더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준표는 경제적으로 꽤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에요. 부모님이 학비나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무리 없이 스폰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준표도 뉴욕이라는 멋진 도시에 사는 동안 선을 넘는 행위가 아닌 이상은 본인이 경험할 수 있는 것에서는 경제적인 제약이 없이 하고 싶은 걸 다 이루고 사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처음 여기 왔을 때 로망이 하나 있었어. 그건 바로 맨하탄에서 살아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맨하탄에 집을 알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지가 한국에서 살았던 것처럼 막 깔끔하고 좋고 이런 집에서 살 아파트를 찾자니 너무 비싼 거야. 뭐 못해도 3,000불은 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합리적인 집을 찾자. 낡고 오래됐지만은 옛날에는 좀 그래도 럭셔리한 형태로 지어진 콘도식 아파트를 렌트를 해요. 다행히도 레노베이션 되어 있는 유닛이어서 바퀴벌레 같은 게 나올 걱정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월세가 2,800불 차감이 되겠죠. 준표는 아트스쿨에 다니는 신입 학생이야. 그래서 학교가 맨하탄 미드타운에 위치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신입생이라서 뭘 잘 몰라. 3일, 4일로 시간표 이렇게 쫙 몰아가지고 공강을 하루쯤 이렇게 만들어야 그게 진정한 시간표 고수인데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학교를 나가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차라리 한 달짜리 얼리밋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127불을 내고 끊게 됩니다. 근데 얘는 또 너무 착실하고 착해. 부모님이 이렇게 열심히 나를 후원해 주시는데 내가 유학까지 와가지고 맨날 술이나 처먹고 놀 쏘냐 해가지고 평일에는 진짜 수업 끝나고 맨날 학교에 남아가지고 열심히 과제하고 야작하고 되게 열심히 사는 그런 학생인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루에 점심과 저녁 두 끼는 밖에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달러 사인 2개짜리죠. 체인점 같은 그런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두 끼의 끼니를 간단하게 해결하면서 식사를 하는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15불이라고 잡고 곱하기 2 해서 하루에 30불어치의 외식을 하는 편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월화수목금 5번이니까 총 150불의 지출이 나가겠네요. 진짜 드디어 힘들었던 한 주가 다 지나가고 준표에게도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또 멋있는 아이야. 워라벨이지. 그래서 맨날 허구한 날 막 책상 앞에만 처박혀 앉아있는 그런 막 답답한 아이가 아닌 거죠. 열심히 일한 당신 놀아라. 그래서 얘는 주말에는 꼭 나가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문화생활도 하고 그런 아주 활발한 아이예요. 괜찮은 갤러리와 그런 익스피디션 같은 것들이 프리로 진행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행히도 문화생활을 하는 데는 돈이 하나도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놀 거 다 놀았으니까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야겠죠? 분위기 좋은 첼시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서 막 파스타도 먹고 와인도 먹고 맛있는 밥을 먹다가 또 2차를 가서 또 맥주도 한잔하고 막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수다 떨면서 놀다 보니까는 그날 하루 동안 외식하는 데에만 한 100불 정도 지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평일과 주말을 합쳐서 일주일에 한 250불 정도의 소비가 있었는데 한 달을 4주라고 계산했을 때 곱하기 4를 하면은 총 식비에만 1000불 정도의 액수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총 준표가 한 달 동안 쓰는 집세, 교통비, 식비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3,967불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4,000불이라고만 하고 계산을 잡아도 450만 원에서 500만 원 그 사이 정도의 가격이 나오겠네요. 그가 무슨 대단한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니고 맨날 허구한 날 무슨 대단한 쇼핑을 사재긴 것도 아니고 클럽에 가서 테이블을 잡고 막 술을 진탕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데 소소하게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만 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500만 원에 가까운 수준의 생활비가 차감이 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뉴욕의 물가는 이렇게 아주 살인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구석에 처박혀서 숨만 쉬고 있어도 네가 한국에 와서 뭐 쇼핑하고 여행하고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나간다 라는 말이 있죠. 처음 들어보시죠? 왜냐면은 저희 엄마가 제가 유학생 시절 때 했던 말이기 때문이죠. 맞는 말씀이옵니다, 어머니. 좋아요 눌러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잔디의 삶으로 넘어가 볼게요. 잔디도 또한 아직은 유학생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대주시고 계세요. 하지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잔디도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쓸데없는 소비는 줄이고 합리적으로 생활을 해서 최소한의 생활비로만 뉴욕에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아주 착한 아이예요. 그래서 잔디가 집을 고르는데 바로 어디다가 집을 구하느냐, 거기는 바로 플러싱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한 거지. 맨하탄에서 사나 플러싱에서 사나 어차피 학교 바로 코앞에 붙어서 살 게 아니면 한 번은 버스나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그럴 거면은 아싸리 플러싱으로 가서 집세에서 좀 출혈을 많이 막자. 돈을 아낄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죠. 투베드룸짜리 집에 딸려있는 작은 방을 한 달에 600불을 내고 렌트를 해서 생활을 합니다. 당연히 룸메이트들과 부엌이나 화장실을 쉐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자유로움까지는 있을 순 없겠지만은 어차피 집에 있는 시간이 막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그렇고 잔디는 처음 이제 뉴욕을 와가지고 친구가 많이 없는 거죠. 학교에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혼자 이렇게 외롭게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룸메이트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걸 약간 상상하면서 이런 집을 렌트를 하게 된 거죠. 그게 한 몇 년 전이지? 2012년? 제가 뉴욕의 아트스쿨로에 유학이 아닌 그 더 전에 사실은 어학연수를 먼저 뉴욕을 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살았던 곳이 아스토리아의 낡은 오래된 그 미국식 워크업 아파트에서 투베드룸짜리에서 딱 작은 방에서 살았어요. 딱 잔디 같은 케이스야. 그 당시에 가격이 아마 한 500 얼마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레노베이션이 안 돼 있는 오래된 미국식 아파트는 100% 바퀴벌레가 나옵니다. 정말 거실이며 부엌이며 제 방도 그렇고 바퀴벌레가 아주 자주 나왔어요. 진짜 이따시만한 거. 미국 바퀴벌레는 솔직히 날아다니지 않으면 감사할 지경으로 어마무시하게 크거든요. 뻥이 아니라 뒤에서 누가 나를 되게 째려보는 것 같은 그런 인기척이 느껴져요. 뒤돌아보면은 너로구나, 네가 또 왔구나. 그러면 또 완전 막 패닉 돼가지고 막 집주인 언니 불러가지고 언니 바퀴벌레 나왔어요, 잡아주세요. 근데 그렇게 룸메이트들이랑 생활하는 게 진짜 나쁘지만은 않은 게 다른 방에 살았던 언니랑은 아직도 꾸준하게 연락을 하고 있고, 그때가 샌디라는 태풍이 진짜 거의 미국의 역사상으로 되게 심했던 태풍 중에 하나였는데 온 도시가 정전이 되고 그때도 지금 코로나 사태 못지않게 정말 도시가 유령 도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밖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집주인 언니가 장 이만큼 봐와가지고 떡볶이랑 해물파전이랑 막 이런 거 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정신 차려. 지금은 이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잔디의 얘기를 할 때야. 치오카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 꾹. 자, 그 다음에는 교통. 사실은 럴을 타고 다녀야 통학하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럴의 한 달 얼리미티드 이용권이 무려 234불입니다. 굉장히 비싸요. 조금 돌아가고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잔디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고 또 거기서 지하철을 타서 학교까지 오는 루트를 거쳐서 통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MT 카드 한 장이면은 버스고 지하철이고 다 쓸 수 있으니까 127불을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디는 무슨 일이 있어도 택시는 타지 않아요. 뉴욕 지하철은 24시간이니까. 잔디는 평상시에는 정말 최대한 할 수 있으면 본인이 직접 요리를 해서 밥을 먹으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장을 보는데 대충 한 40불 어치 정도 사면은 일주일은 거뜬하게 먹는 편이라고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는 날에는 집에서 간단하게 샌드위치 같은 거를 싸간다든지 파스타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도시락을 가지고 학교를 가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끔. 그래서 평일에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달러 사인 1개짜리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한 2번 정도 사 먹어서 일주일에 20불 정도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잔디에게도 드디어 주말이 왔습니다. 잔디 역시 또한 그녀만의 소확행이 있어. 주말만큼은 내가 꼭 친구들을 만나서 재밌게 놀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어야겠다. 그렇다고 막 너무 비싼 집을 갈 수는 없고 그냥 적당하게 달러 사인 2개짜리인 곳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래서 주말 외식으로 평균적으로 25불 정도를 소비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총 일주일에 식비로만 쓰는 돈이 장 보는 거, 평일에 사 먹는 거, 주말에 사 먹는 거 모두 합쳐가지고 85불이 나오는데, 그것 역시 곱하기 4주를 하게 되면은 총 340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토탈 그녀의 집세, 그리고 교통비, 그리고 식비까지 모두 합산을 하게 되면은 1067불이라는 가격이 나오고요. 하나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아마 120만원, 3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더 아끼려고 노력을 하면은 더 아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한 달에 생활비 500만원으로 쓰고 있는 뉴욕에서의 준표의 삶, 그리고 한 달에 생활비 100만원 남짓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잔디의 뉴욕의 삶을 제가 깨알 디테일을 살려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뉴욕에서 좀 장기적으로 생활을 하실 분들이 생활비를 어떻게 써야 될지 책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조금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총 2편에 걸친 뉴욕의 살인적인 물가에 대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또 미국 생활, 뉴욕 생활, 유학생 생활, 디자이너의 생활, 기타 등등등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